지난 4월 5일이요. 미국 상원이 공화당 주도로 51대 48 표결을 통해서요. 25년도 예산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주목받는 이유는요. 이게 2017년도 트럼프 1기 때 만들어졌던 세금 감면법 TCJA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주요 조항을요. 영구화하고 또 추가 감세를 추진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기 때문인데요. 25년도 만료 예정인 개인 또는 기업의 여러 세제 혜택의 운명을 결정한 중대한 분기점이 된다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상원 결의안은요. 지난 4월 5일 새벽에 통과가 됐는데요. 결의안이니까 아직 법안은 아닙니다.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보자라는 어떤 상원 차원에서의 결의라고 볼 텐데요. 하원에서도 이러한 결의안이 통과가 되면 이를 토대로 제대로 된 법안의 형태로 나와서 다루어지게 되겠죠. 아무튼 이번 상원 결의안과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의 어떤 내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도에 있었던 이 Tax Cuts and Jobs Act라고 하는 굉장히 큰 트럼프 1기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있었는데 이게 대체로 한시법이었었거든요. 근데 이걸 연장하거나 아니면 영구화하려는 그런 조치가 포함이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두 번째는 이에 추가로 대략 한 1.5조 달러 정도의 추가 감세안이 포함됐습니다. 이건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에 대한 실현이기도 할 텐데 지난 2월 달에요. 하원도 비슷한 성격의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는데 그때 나왔던 얘기입니다. 뭐였냐면 팁 소득이라던가 아니면 초과 근무에서 받는 수당을 비과세로 하겠다라는 거였죠. 그 경우에 특히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한 3,200만여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트럼프 후보 시절의 공약이기도 했는데 소셜 시큐리티 베너핏에 대해서 이걸 급여소득세를 면제하겠다라는 거였는데 이게 만약에 실현이 된다면 또 연금 수령자 4,500만 명을 대상으로 한 혜택으로 이어지겠죠. 그리고 또 에너지 기업들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 특히 이제 전통 에너지, 석유, 가스 회사들의 시추 비용에 대한 공제를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게 추가의 감세 1.5조 달러 정도가 추가 감세를 하겠다라고 나온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채 한도의 5조 달러의 증액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이번 상원의 결의안의 내용이었는데요. 그럼 첫 번째로 얘기했었던 2017년 TCJA의 영구 연장과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살펴봐야겠다 싶어요. 뭐냐면 이건 당시에 굉장히 큰 세법 개정이었었거든요. 지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내용을 보면 그랬겠구나 싶을 만큼 굉장히 당시에는 급진적인 변화였어요. 그렇다 보니 2017년이라고 양 당의 어떤 긴장감이 지금만 못했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 이 법을 통과시키면서 영구법이 아니라 한시법으로 통과를 시켰었던 거고요. 어떤 정치적인 충돌과 대립을 반영했었던 상황이었죠. 그게 25년에 원래 대체로 마감이 만료가 되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이걸 연장하거나 영구화하겠다라는 거죠. 그 내용이 뭐였었냐 하면요. 개인과 법인으로 나뉘는데 개인의 경우는요. 소득세 최고 세율을 37%로 낮추는 거였었어요. 원래는 이게 한 39.6%, 40%에 달했었고요. 그리고 스탠다드 디덕션이라고 하는 표준 공제액의 규모를 늘리는 그런 변화가 있었었고요. 그리고 차일 텍스 크레딧도 $1,000에서 $2,000로 높이는 그런 법이었었고요. 그리고 많이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증여상속세 평생 면제 금액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1,400만 달러에 달하는데 이 내용도 역시 2025년에 끝나는 선셋 룰 한시법이었었던 거죠. 그리고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법인세요. 법인세가 그 전까지만 해도 35%였는데 이걸 21%로 낮추는 거였었어요. 이것도 역시 한시법이었었고요. 그리고 pass-through entity들 Scorporation이다, LLC다 하는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 20%의 추가 공제를 제공하는 섹션 199A라고 하는 그런 법이 있었는데요. 이거 역시 이제 한시법이었었고요. 그리고 100% 보너스 디프리시에이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이거 역시도 2025년에 마감이 되는 그런 법이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내용들을 영구화하겠다라는 것이 이번 상원의 결의안에도 들어갔다라는 게 주목할 만한 내용이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요. 이제 한 4월 15일까지요. 하원의 본회의에서요. 이 결의안이 표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 만약에 그대로 통과가 된다 그러면 reconciliation이죠. 조정 절차가 개시되면서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식으로 통과되느냐에 따라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피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갈지 아니면 일반적인 법안의 방식으로 갈지 아무튼 그렇게 전개가 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걸 다루는 이유가 뭐냐. 앞서 얘기했었던 2017년도에 TCJA
액트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다뤄보고자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볼 수 있을 거예요. 첫째, 개인 텍스 플래닝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37%의 세율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라는 게 그 내용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한 가구를 놓고 봤을 때 고소득의 부모 그리고 당연히 소득이 낮은 그 자녀들에게 인컴 스플리팅을 계속 함으로써 전체 어떤 하우스홀드의 인컴을 줄이는 노력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앞서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TCJ 액트 중에 또 하나는 스테이트 앤 로컬 텍스의 공제 한도가 10,000불로 유지되는 그런 내용이었었는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 유지된다라고 하면 캘리포니아라든가 뉴욕과 같은 스테이트 텍스가 높은 주의 거주자들은요 계속해서 불이익을 보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스테이트 인컴 텍스라고 하는 것이 보통 연방세를 계산할 때요 아이테마이즈 디덕션 항목별 공제로서 공제 항목으로 활용이 되는데 이에 대한 실링 이 10,000불까지의 실링을 계속해서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결국 캘리포니아와 뉴욕 거주자들의 경우는 계속해서 불이익을 보니까 이걸 피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어떤 고려를 계속해서 강구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패스트루 엔터티들, LLC나 Scorporation 또는 뭐 스케줄 C를 하는 자영업자들이요. 20%의 Qualified Business Expense Income에 대해서 계속해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추가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원래는 25년에 끝나는 거였는데 또 계속 연장을 하겠다라고 하니 이걸 누릴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효용이 될 것이다. 따라서 내가 이런 패스트루 엔터티들을 계속해서 차리고 이를 활용할 것이냐를 고민해 왔다면 이 법이 만료되지 않을 가능성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걸 활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플랜을 짤 수 있겠다라고 하겠죠. 또 하나는 앞서 얘기했던 이 100% 보너스 감가상각 디프리시에이션을 말하는데 이거 역시도 굉장히 크죠. 내가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기간, 내용연수 기간에 걸쳐서 비용 처리하는 건데 이거를 앞당겨서 한꺼번에 공제할 수 있는 혜택이 계속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니까 더 많은 자본적 지출을 통해서 당해의 비용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돌파구가 계속해서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될 테니까 잘 활용해야겠죠. 여기서 근데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요. 고액의 자산가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라이프타임 익셈션이라고 하는 이 평생 증여 상속세 면제액 이 연장이 될 것이냐 아니면 줄어들 것이냐에 대한 관심이거든요. 이건 뭐냐면 본인이 미국인으로서 평생에 걸쳐서 증여 상속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한도액 이게 곧 라이프타임 익셈션인데 이게 원래는 굉장히 낮았었거든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뭐 100만 불이 채 안 되다가 그게 뭐 200만 불, 300만 불 올랐다가 트럼프 정부 때 기존에 500만 불이었었던 것이 1000만 불이 넘는 금액으로 2배가 껑충 뛰었었어요. 근데 이게 워낙에 높은 금액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한시법이면서 이게 25년이 지나면 만료가 돼서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했었던 거고요. 그도 그럴 것이 사실 한 명당 지금 2025년은 1,400만 불에 달하거든요. 그러면 하나의 하우스홀드, 집을 놓고 보면 엄마, 아빠니까 이렇게 2배가 되는 거죠. 그러면 2,800만 달러까지를 증여 상속세 없이 다음 세대로 증여 또는 상속할 수 있다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이러한 어떤 면제 금액을 감안하면 증여 상속세 부담을 지게 되는 그런 이 가구들이 거의 없겠죠. 별로 많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는 미국에서 증여 상속세라는 게 사문화된 건 아니냐라는 그런 평가 내지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게 한시법이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산가들 입장에서는 이 법이 끝나기 전에 빨리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걱정 내지는 플랜을 짜고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이거 역시도 연장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또 그들에게 있어서는 기대가 있었던 건데 공교롭게도요. 이번에 나온 상원의 결의안 그리고 하원의 결의안에서는요. 이 내용이 지금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방향이 고소득 또는 자산가들에 대한 이 감세 혜택을 준다라는 방향성 면에서는 이것도 연장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하지만 그러나 이게 가는 어떤 정치적인 영향 그리고 그에 비해 그다지 실익을 얻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 결국 뭐 유권자들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게 크지 않다라는 면에서는 이거는 연장되지 않지 않을까? 만료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하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다 보니 여기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반드시 2025년 중에 뭔가를 플랜해서 높은 금액의 라이프타임 익셈션을 활용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네, 오늘은 지난 4월 5일 통과된 상원 결의안, 특히 그 중에서도요, 2017년도에 TCJA에 대한 연장, 그리고 그 내용들이 뭔지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해당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의 과정은요, 하원에서
비슷한 내용의 결의안이 어떤 식으로 통과되느냐에 따라 이 실제 법안에 어떤 내용들이 반영될 것이고요. 그게 어떤 방식으로 이게 필리버스터가 가능한 그런 일반 법안 통과 방식을 택할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 갈지가 결정될 것이다. 특히 이런 결의안에서 주목하는 것은 2017년도에 TCJA가 어떤 식으로 연장될지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왜냐하면 각각의 개인 또는 기업에 있어서 이게 연장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여러 절세 방안을 실행할 수 있을지의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 법안이 전개될지를 주목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